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이 전동 킥보드 많이들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킥보드 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 보니까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저희 방송 보시는 이 시간만큼은 건강이나 안전에 있어서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설계 원픽 출발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2030 스마트한 보험 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누구인가?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자, 2030 세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400명 가량이 이 2030 세대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향후 20년, 30년 이 가량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주축이 될 인원들이 바로 이 2030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2030 세대 너무 힘들죠. 3포 세대, 뭐 5포 세대, 7포 세대, 나아가서는 M포 세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또 이 2030 세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살아가시는데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오르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나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해도 우리 희망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계획하고 그리고 큰 계획 필요 없습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꾸준하게 실행해 나가다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30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2030 세대에 적합한 스마트 보험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힘들어요. 그리고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급여가 너무 작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험만큼 위기 관리하기 좋은 전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 스마트하다고 해서 간략하다라기보다는 우리 2030 세대에 맞는 저렴하게 그리고 내가 꼭 준비해야 되는 필수 보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실손 혹은 실비라는 형태로 많이 부르는 보험인데요. 우리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건강하시고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실손보험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실손의료보험 왜 필요한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의료비를 100%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가입한 시기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병원에서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한 7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30 세대들이 특징이 이제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하기 때문에 뭐 굳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실 때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이 보험료를 잘 몰라서 비쌀까 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30 세대분들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간에 10,000원 전 후반대로 이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되는 금액 아니죠. 10,000원 정도면 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실 때 가입하셔야지 혹은 뭐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이 실손보험 가입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큰 보험 중에 하나가 이 실손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실 때 저렴한 보험료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나와서 현재까지 몇 가지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 변화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2021년 이후에 가입한 이 4세대 보험 이렇게 세대별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4세대 현재 나와 있는 실손을 이용하시겠지만 가입하셔야겠지만 아마 어머님들이 준비해 주신 보험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보험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1세대 혹은 2세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1세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7년 4월을 기준으로 2009년 10월 이후부터 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은 이 2세대 실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 2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 2030 세대라고 하더라도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이상 이 실손의료비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확실히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자기 부담금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워낙에 건강하시고 병원 갈 일이 아직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3세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17년 4월부터 21년 4월 이 사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3세대 실손의료보험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4세대에 비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조금 적기 때문에 3세대이신 분들은 굳이 전환을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2세대이신 분들만 4세대로 좀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를 절약하면서 내가 최소한의 보장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진단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 외적으로 중증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추가로 받게 되는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단비가 왜 중요하냐면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실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진단비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을 일단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 3대 진단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연령대별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다 상해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위부터 5위까지가 암,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이나 심장 질환,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 때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2030 세대에서도 이런 질환들로 사망을 하시고 그리고 완치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증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비 외적으로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진단비 보험은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장 관련 진단비는 꼭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진단비는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진단비는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로 추가로 구성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겠죠.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 3대 진단비만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는 우리 2030 세대이신 분들 5만 원 미만으로도 적정한 진단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암에 걸려서 1억을 받겠다, 2억을 받겠다 이렇게 큰 금액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금액, 뭐 암 진단비 한 3천만 원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게 되시면 아마 5만 원 정도 선에서도 충분히 이런 진단비, 이 중증 질환에 대한 위험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 암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한번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간편한 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험사에서 암에 걸리면 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암보험 가입하세요 하면서 나온 통계 자료가 아니고요. 자료 출처가 국립암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통계치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 많게는 6천만 원까지 그리고 뭐 항암 치료나 이런 새로운 치료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억 단위로 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비용들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가입돼 있으시잖아요. 그 건강보험 안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원비는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병원비 혜택을 받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 보험은 필수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실손의료보험과 진단비 보험만 말씀드렸거든요. 보험료로 생각을 해보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많아야 7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2030 세대분들 요즘 뭐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서 OTT 이런 거 결제해서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 이런 거 한 2개, 3개 하면 벌써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내가 나중에 걸릴 수 있는 정말 큰 위험에 대비하시는 거, 이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적은 금액으로 실손의료비와 그리고 3대 진단비만큼은 필수적으로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진수 전문가님 그리고 전화연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CI 대 GI, 나에게 맞는 보험은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CI 보험과 GI 보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닮은 듯 다른 이 두 보험에 있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참 말 많고 탈 많은 보험 두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개발이 돼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매스컴에서 워낙 이 CI 보험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현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CI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불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 GI 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CI 보험이 안 좋다라는 것만 듣고 이 GI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사례가 요즘 따라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CI 보험이나 GI 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생 자체가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불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GI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왜 불필요한 보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목적과는 다르게 또 가입을 했던 사례를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만나보기도 했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번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42세 미혼 여성분이시고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신 시청자님이셨습니다. 저희한테 맨 처음에 문의를 주셨을 때 내가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혼자서 살아감에 있어서 큰 병 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진단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으셔서 이 CI 보험에서 GI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면서도 좀 불안하셨던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가입되어 있는 이 GI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님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보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 GI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가입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GI 보험은 CI 보험과 마찬가지로 주기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GI 상태가 되었을 때 이 CI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을 하는 개념이라면 G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리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질병도 선지급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딱 이것만 들었을 때 GI 보험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를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미리 준다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가 크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 GI 질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회사마다 좀 상이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암,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말기로 인한 간, 폐, 신장, 그다음에 LTC 상태가 있는데요. LTC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라고 해서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한 상태입니다. 즉 CI 보험처럼 중대한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까지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말기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말기 질환들 또한 장기 요양도 1급에서 4급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급부터 2급까지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CI 보험과 마찬가지로 한 질병에 걸린다라고 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예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GI 보험은 맞지 않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H생명에 있는 GI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30% 선지급형입니다. 30% 선지급형이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에서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30%를 미리 선지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다음에 GI 같은 경우에는 30% 선지급이기 때문에 1억 원의 30%인 3천만 원이 선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 사망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입원비 2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500만 원과 종수술비 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20년 납 그다음에 주계약은 종신이겠죠. 그리고 특약은 80세 만기인데 보험료를 보시면은 29만 4천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질병, 즉 보장에 대한 부분은 3천만 원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9만 4천 원이라는 거는 이 주계약이 종신, 즉 사망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일반적인 이 진단금 보험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망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진단금, 수술비가 필요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단비라든지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보장 범위도 워낙 적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없었습니다.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아무리 본인 부담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보험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 수술비가 주계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GI 보험이 CI 보험보다는 선지급을 해주는 그 기준이 낮아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이 그냥 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모든 보험을 다 해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그것만이 맞는 방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처음 시작 자체를 워낙 잘못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안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건강보험, 이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니즈에 더 가까운 회사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손해보험사를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이 어떤 회사마다 뭐든지 완벽한 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이 시청자님 연령, 그다음에 직업에 따라서 실손 의료비가 유리한 회사, 그다음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가 유리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회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B 손해보험사에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료는 1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에서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통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먼저 준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비랑 수술비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료 단돈 1원 하나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보험료는 14만 500원입니다. 우선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도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 쪽 관련해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도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도 각각 3천만 원씩 진단비로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가장 꼭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특약 중에 하나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죠. 이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려서 혹시라도 이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진단비 수술비로만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랑 별개로 상해라든지 질병, 그다음에 113대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질병 수술비까지 각각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13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 실손에 대한 보험료는 15,000원으로 두 보험을 합쳐봤자 15만 5천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모든 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떤 보험이 필요하신지, 내가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후를 비교해 봐야 이 차이점을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후와 함께 비교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께서 기존에 원하셨던 게 진단금하고 수술비였기 때문에 진단비하고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암에 대해서는 3천만 원 보장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유사암에 대해서는 300만 원, 그다음에 각각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가 많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으셨고요. 특히나 이 뇌나 심장에 관련된 수술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써 암 진단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그다음에 유사암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뇌쪽 질환도 뇌출혈 진단비에서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까지 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더 늘어났고 받으시는 금액 또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만 3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랑 급성 심근경색 합쳐서 3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 원을 보태서 심장으로 인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아예 보장이 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진행하심으로 인해서 실손 의료비까지도 생겼는데 보험료는 거의 반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보험료에 대한 부분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는 늘려드렸으며 받으실 수 있는 금액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서 보니까요. 기존에 없었던 이 실손보험도 추가가 됐고요. 또 건강보험으로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더 줄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더 있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속옷을 입고 내복을 입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외투를 입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되게 더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코트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필요한 순서에 맞게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내가 마지막에 가입을 해야 되는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불필요한 갱신형 보험 위주의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디까지나 보험은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내가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한 한 번에 욕심을 내셔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크게 가입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하셔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티 한 장을 사더라도 여러 가지 후기들을 살펴보고 다양하게 가격도 따져보고 이렇게 한 뒤에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보험이라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난 너만 믿었는데입니다. 친구의 아는 사람, 사돈의 팔촌처럼 아는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보험 믿고 맡겼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해줬을 거야. 한 번쯤 말해보신 분들, 내 보험 정말 믿을 만한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다라면서 왜 보험은 일괄 적용이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보험 가지고 계시는데 보통 누구한테 가입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는 지인 설계사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보장 내용을 그럼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모든 분들이 모르신다라고 답을 하시고요. 심지어 보험료조차도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지인 설계사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양심이 없는 지인 설계사 분들이 좀 터무니없는 보험료로 너무 많은 보험 지출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회사에 계시는 설계사인 분들은 한정적인 상품으로 좀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해주셨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입을 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 본인이 내고 계시잖아요. 설계사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보장 내용도 꼼꼼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 정말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나봤었잖아요. 이번엔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50대 남성분이시고요.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이 영업용을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10년 전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지인 설계사분께서 보험 가입도 해주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새롭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 분께만 너무 오래 이제 유지를 하고 또 한 분의 말만 듣다 보니까 이 보험이 과연 맞는 건지 불현듯 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된 내용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내가 지인을 믿고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보험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입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좀 오래
관리를 해주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예전에 보험 가입들을 해주신 게 많으신데 손해보험사 일단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납입 보험료는 15만 8천 원 정도 내고 계세요. 그리고 20년 납입하고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그리고 질병 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암 진단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 주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진단비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약간씩 이제 추가적으로 실손을 준비를 하면서 보완의 형태로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실손이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까 실손 의료 보험료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갱신형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7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온 1세대 실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없는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100% 다 돌려주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많이 갱신이 된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세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몇만 원대 이상 이렇게 가입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무려 4만 5천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이 적립보험료는 내가 빼고 싶어도 이때 당시의 실손은 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라져서 가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좋은 것들만 가져가다 보면 사실상 그만큼의 보험료가 가성비가 맞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이 좋다라고 해서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은 이 통원까지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도가 굉장히 높고 교통사고라든지 산재사고 시에도 40%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보험료를 좀 많이 지출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런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보장 범위가 좁은 걸로 되어 있으셔서 비갱신형으로 진단비를 좀 구성을 하시려면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손은 좀 계약 전환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지금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셔서 암 진단비 2,5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질병 수술비, 질병 21대 32대 수술비로 구성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10만 9천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30년을 납입을 하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세요. 이 보험 역시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을 거예요. 그나마도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기는 했지만 30년 납입으로 보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보험은 마찬가지로 좀 리모델링 하시는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병 수술비만 갱신형으로 되어 있죠. 이때 당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비갱신형으로 나와 있던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가 갱신형으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갱신형이긴 하지만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셔서 지금은 이런 수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길어져 있기 때문에 100세 만기의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당연히 영업용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20년 납입하고 20년 만기로 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3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이런 면허 정지 취소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보장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이 약간은 작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영업용 운전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운전을 안 하시고 일반적인 그냥 승용차 이런 자가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한 1, 2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지만 영업용 운전을 하시면 위험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지금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라든지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이 약간은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갖고 있던 이 실손보험은 주계약을 제외하고선 다 갱신형이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고요. 또 건강보험은 납입 기간이 길어서 부담스럽다라는 문제점이 보였고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 금액들이 좀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해결책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실손의료보험 너무 좋은 거 가지고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료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병원을 잘 안 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보험 지출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실손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손으로 좀 계약 전환을 해드려서 지금 15만 원대 만약에 뭐 그런 암진단비, 진단비들을 다 제외하면 실손이 거의 10만 원 정도 차지를 하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런데 7천 원으로 보험료를 많이 다운을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는 진단비에 대한 만기에 대한 것들이 짧게 되어 있으셨고 또 이제 보장 범위가 좁은 걸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드렸어요. 지금 암 진단비는 따로 구성을 해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표적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비, 방사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이런 것들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갱신형으로 넣어드렸는데 지금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해서 이런 표적으로 뭐 암 인자만 치료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준비를 하시되 사실 갱신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갱신으로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형 특약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변동이 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추후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런 특약들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전에는 80세 만기였다면 그런 만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대 진단비가 약간 부족하셨죠. 물론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만기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셨거든요. 지금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 수술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씩 준비를 시켜드리고 질병 수술비가 갱신이었지만 지금은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30만 원 그리고 질병 관련된 뭐 5종 수술비 그리고 119대 수술비로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30에서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00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비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 쪽으로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는 필수로 있으셔야 돼서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험료는 10만 원대로 20년 납입하고 마찬가지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지금 운전자 보험이 뭐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1억 원이었지만 계속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이.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2억 원까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아까는 2천이었지만 지금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려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영업용 운전은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44,800원으로 적정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운전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 혹은 5, 6만 원 정도 운전자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험료는 당연히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50대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사망 보장이 조금 필요하신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1억 원을 만약에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걸로 준비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기 특약이라고 해서 80세까지만 이 사망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뭐 주계약으로 종신토록 1,000만 원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려서 지금 보험료가 원래 뭐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했으면 2, 30만 원이셨지만 지금은 이런 정기 특약으로 특약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12만 8천 원으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책을 만나봤는데요. 실손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또 요즘 의료 트렌드에 맞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진단비며 수술비 하면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탄탄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기존 대비 훨씬 더 든든한 보험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자, 보험이라는 건 어떤 설계사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주관적인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보험료 그리고 내 보장들이 뭐 갱신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사망이 필요 없는데 사망 보장으로 준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믿고 맡기시겠지만 내 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망 보장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갱신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은. 아무리 주관적이더라도 모든 설계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기본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하시고 내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 아닌지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본인의 보험 설계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갱신형 보험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갱신형 보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세상에 안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한테 맞지 않는 보험은 있습니다. 저희가 갱신형 보험을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갱신형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이 불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갱신형 보험이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산출되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MC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30대 남성이랑 70대 남성이랑 누가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30세보다는 70세 노령이신 분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해당 질병에 걸릴 그 발병률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70대보다 낮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암에 걸릴 확률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높을수록 발병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갱신형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젊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 70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내가 950만 원 내고 1000만 원 받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두고 보험료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갱신 주기는 20년이나 30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책정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갱신형 보험,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보험이 이미 비갱신형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다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가족력이 좀 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비갱신형이 이미 토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갱신형 보험으로 좀 더 저렴하게 보완을 해가는 이런 케이스가 갱신형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연령이 많으신 노인 연령분들, 그다음에 또한 이미 비갱신형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력으로 인해서 추가 보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대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보험이 되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갱신으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하에 서브로 준비할 때도 좋은 보험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 보험을 꼭 갖고 가봐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나는 연금, 지금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내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개인연금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연금도 필수이기는 하지만요.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도 필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 안 내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안 내지 말고 나중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해서 연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좀 가입을 하시고요.
하시고요.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는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되듯이 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40대이신 분들이 똑같이 연금을 10만 원을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20대인 분들이 10만 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20에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간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노후에 받을 연금을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20대에 한 1, 20만 원 조금이라도 아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내가 늙었을 때, 젊었을 때 늙은 나에게 주는 용돈이 바로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물론 꿈꾸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당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개인연금에 대한 대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찍이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자면 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같은 보험일까요? 완전히 다른 보험. 우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복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게 되면 비과세 혜택, 그 과세를 면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리의 혜택을 받는 거는 연금보험과 동일하지만 이 세금 혜택을 지금 일하시고 있는 도중에 미리 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에는 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70세 이전에 이제 연금에 대한 전환을 하시게 되시면은 연금 소득세가 보통 5.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보험은 아니고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실 때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내는 세금보다 지금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시고 결혼하신 다음에 이제 주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연금저축이 필요하지만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보험이 성질이 원체 다르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